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대법관 한 자리가 150일 넘게 이제 반년째 비어 있습니다. 대법관이 부족해 사실상 대법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대법관은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원장도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래 비었고 지난 지방선거 때 벌어진 혼란의 한 배경으로도 꼽힙니다.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는 헌법이 정한 자기 의무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이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내일이면 서너 명으로 추려집니다.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넉 달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추천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건희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살짝 저는 좀 법적으로 좀 무지해서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일단 어떤 사건으로 김건희 워낙 죄가 많은 여성이니까 네. 어떤 사건으로 지금 대법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 김건희 그 1, 2심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김건희 1심 선고 당시 판사는 우인성 판사였고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무죄가 선고가 무죄 됐고요. 때렸잖아. 와.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무죄 때렸잖아. 요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관련해서 알선수재 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저 때도 저 5월에 샤넬백은 빼줬어. 맞아. 맞습니다. 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2심 볼까요? 자, 2심에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위반은 무죄. 역시 무죄였습니다. 또 무죄. 그리고 알선수재 통일교 관련해서는 요거는 유죄였습니다. 이제, 이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2,093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상고심이 원래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원래 16일.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명태균이가 갑자기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유죄. 그래서 특검이 대법관님 여기 보세요. 유죄 나왔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천천히 다시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어. 예. 연기가 됐고 그 상고심이 바로 오늘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이것도 또 전원합의체가 판단해야겠다고 이 연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겠다. 다 같이 보겠다. 그리고 조희대가 대장 노릇 한번 하겠다. 이거 해설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설 어떻게 필요해요. 봐야 되는 이거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감이 있죠. 네. 이게 그 소위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 1심, 2심 무죄였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전원합의차로 가져간 것인지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하고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를 파기환송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건지 아직 속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아무도 몰라. 네, 어느 쪽을 아. 다 파기환송, 어쨌든 파기환송에 쟁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이견이 일단 있다는 거.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견. 형식상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뭘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선택적 속도 오지다. 선택적 속도. 이재명 재판 때 이재명 당시 후보 네, 재판 때 파기환송. 얼마나 후두둑 딱딱 그렇습니다. 후루룩 뚝딱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선택적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의심이랑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판사님들마다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유죄 판결 명태균 그 이진관 판사는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네. 김건희가 앞장서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사실상 연결해 준 거고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죄를 냈던 명태균 그 김건희에서 무죄를 냈던 판사 1심, 2심 판사들은 김건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 위치가 아니다. 아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완전히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은 유죄가 똑같은 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1심이니까 2심까지 좀 보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가져갔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은데. 않아요. 예. 대법원이 2심의 눈치를 절대 보진 않죠. 그건 자존심 문제지. 대법원이 정리를 하는 건데 16일 날 원래 선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선고를 했으면 거의 99% 100% 확률로 상고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건데 4명이 일치했다는 거는 1, 2심 판결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4일로 연기를 했을 때는 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자기들끼리 논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 논의에서 분명히 4명 중에 1명은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게 1심이 서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이진관 판사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너무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과의 그 공모관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니까 네.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이제 법관들이 이 판결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 뭐 주민등록법 사건이라든지 예전에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라는 거를 안 받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가 판결이 1심에서 나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지금 대법관이 1명 빠져 있거든요. 대법관이 1명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대법관 지명을 안 했잖아요. 네. 왜 안 해, 이 자식? 그래서 지금 14명 대법관 중에 정원이 13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지명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빼고 예. 12명이. 예. 그렇게 되면 12명이면 6대6이 나올 수가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심리는 거의 홀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홀수가 하게 돼 있는데 6대6이 되면 우리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캐스팅 보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캐스팅 보트 없고 6대6이면 상고 기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의견이 막 나뉘면은 6대6으로 가면서 이 1심 재판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 김건희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이게 무죄로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무너지는 거네. 뒤집혀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와. 대법원 판결이 그 기속력을 가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뒤집히면 오히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김건희 무죄가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야, 그게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면은 대법원을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6대6을 걱정했냐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진관 재판부의 어떤 논리적 설시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설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하게끔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하게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는데 하여간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하려면 사실 6대6은 모양새가 괜찮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 정도 좋지. 의견이 나왔지만 상고 기각이 됐다. 그래요? 갑자기 저는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럴 때 그 6대6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약간 쎄하죠. 조이대 스타일이야. 쎄하죠. 듣고 보니까 조이대 스타일이라고. 자,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죠.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후임이 있어야 합니다. 후임이 있어야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월 3일 이미 노태학 전 대법관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제청을 안 하고 원래 이제 대법관 임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된 그걸 거쳐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임명 제청을 하면 그걸 이제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해서 후보를 지명해서 국회에 넘기죠. 그럼 국회 인청을 통해서 동의를 얻으면 이제 대통령이 청문회가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루어지고. 그렇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도 하나의 권한이자 이제 의무인데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게 자기의 권한으로 좀 방점을 찍어서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법원장이 정말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이 있다면 예. 그 후보자를 그냥 제청해라. 제청을 예. 하고 예. 근데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람은 이재명 정권 또 새 정부에 맞는 그런 대법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결시키겠고 예. 동의를 안 하겠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대법원장이 지청권을 행사에 맞는 거지 이거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공석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예. 가뜩이나 연간 뭐 4만 건, 5만 건 가까이 상고심이 접수가 되는데 대법관들이 한 명 빠지면 그 상고심에 대한 부담은 또 다른 대법관이 지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상고심 심리 지연은 사실 시민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들이 당장 피해를 예. 보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뭐 재판 빨리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633 원칙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뭐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 빨리 하는 걸 강조하는 대법원장인데 이렇게 지금 대법관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은 거였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만 하고 법조 출입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삼권 분리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밑에서 이 방금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견해 그리고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에서의 어떤 견해가 정무적으로 조율되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원래는 조율이 되죠. 예. 조율이 됐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희대의 꼼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꼼수냐? 1+1입니다. 1+1. 뭔 소리냐고요? 자, 오늘 대법관 후보 4명이 정해집니다. 이미 지난번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그래서 그 후보 4명도 정해져 있죠. 이번에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9월 7일에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자로 이수 부장판사, 김예영 부장판사, 김정중 부장판사,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요 4명입니다. 김예영 부장판사는요,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들 다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튀는 사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법관 후보까지 될 만한 사람인가? 약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홍구 대법관, 9월 7일에 퇴임하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이 정해졌습니다. 이 4명 중에 1명을 조희대가 지명을 해가지고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후보자를 국회에 보내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동의를 받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를 밟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임명할까요? 아니, 지난번에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어. 지금 몇 달째입니까? 3월 3일 날 그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했으니까 지금 오늘이 8월 5일이죠. 벌써 5달이 지났네. 이제 만 5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임명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임명 안 하고 이건 임명할까? 이거는 그럼 이번에 이건 임명할까? 둘 다 임명할 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조희대의 꼼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꼼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이라는 희한한 꼼수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뭔 소린데? 1+1이 뭔데? 자, 이번에 그 이홍구 대법관 후임, 이홍구 대법관 후임은 요 4명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대법관 후보는 노태학 대법관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이게 1+1이라는 게 뭐냐면 한 명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2명을 지금 지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한 명은 조희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한 명은 이재명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요렇게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조희대의 꼼수야. 진짜 미친 새끼지. 자, 지금 조희대가 지명하는 사람 절대 국회를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거지. 1대1 1+1으로 합시다. 한 사람은 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명할게.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지명하자. 대신에 이 두 사람이 다 국회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희대는 뭐냐? 이재명 대통령한테 자기가 임명할 사람, 자기가 지명할 사람의 국회 통과까지도 보장해달라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재명 네가 원하는 사람도 내가 뽑아줄게. 대법원장이 지명을 안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안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도 못해. 대법원장의 제청은 필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조희대가 네가 원하는 사람, 이재명 네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지명해 줄게. 대신에 내가 원하는 사람 임명도 해줘. 1+1으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만약에 이런 그 합의나 거래 없이 그냥 통과가 되죠. 그러면은 조희대가 지명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국회 통과 못 합니다. 국회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 저 같은 사람부터 달려가가지고 이 새끼는 안 됩니다라고 들어 누워버릴 거야. 그리고 아마 조국혁신당 이런 사람들 안 된다고 아마 들어 누울 거예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부결되거든요. 그러면 임명을 못 해요.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조희대가 지금 꼼수를 씁니다. 1+1으로 하자.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에요. 와, 씨.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조희대가 1+1을 들고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너 탄핵 당해봐. 라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 돼요. 절대로 조희대가 1+1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조희대가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겁니다. 제가 조희대가 누구를 지명할지 알거든요. 손bun기인가 뭐 그런 사람일 거예요. 대구지법 그 향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일 거야. 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겠습니까? 조희대가 자신의 분신을 거기 심어두려는 거거든. 조희대는 이제 퇴임을 합니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는 이제 TK 그 인맥의 퇴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TK 법조계 인맥, 한때는 우리나라 법조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그 경북 4대 부고 요 세 군데 고등학교 출신 그 TK 판사 검사들이 법조계를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 물러났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시키고 했던 걔들 다 그 TK 법조계 인맥들이에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다 이제 물러나는 거야, 이제. 그 끝물이 누구? 조희대야. 끝물이 조희대야. 그러니까 조희대가 이제 물러나고 나면 TK 세력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어떻게 된다? 자신의 분신을 남겨두는 거야, 거기에. 응? 그 사람을 넘겨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두고두고 우리한테 화근이 될 겁니다. 조희대가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듯이 조희대가 지명하고 나가는 이 사람 역시 두고두고 화근이 될 거예요. 자, 조희대 임기 내년 6월까지인가 그래요.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어.
조희대 9월 달에 이 1+1을 제안하는데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안 받아주면은 조희대는 이번에도 대법관 임명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돼요. 탄핵 절차 들어가고 나면은 탄핵에서 복귀를 하든 복귀 못하든 조희대한테 남은 거는 이제 몇 달이 안 남아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퇴임이야. 그러면 진짜 레임덕이에요. 조희대는 레임덕이야. 끝나. 그리고 조희대가 탄핵 당해가지고 조희대를 내쫓은 다음에 그럼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 권한대행한테 대법관들을 임명하게 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야. 내란 청산 아직 안 됐다. 네. 그리고 이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이진관 판사 같은 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대법에서의 뒤집혀지는 문제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법하고 네. 그리고 위헌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놨습니다. 네. 위법하고 위헌한 일이고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네. 장관이 25년? 예, 25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은 법을 지켜서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교묘하게 틀어서 불법 비상경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법원이 네. 이 법원은 그러면 계엄이 되면 어떻게 그 재판을 넘겨줄 것인가를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도 파견을 요청했었고 법원에도 파견을 요청했어요. 네. 그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 속에서 제가 그때 그걸 다 찾아냈는데요. 요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마지막으로 파기환송. 이재명 파기환송에 예. 주도한 사람이 조희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생산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잘못하고 위법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암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살펴보는 게 아니라 대상입니다. 탄핵 대상. 네, 탄핵 대상이다. 탄핵 법안도 명백한 많이 되어 탄핵 있습니다. 대상이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상황이 될지는 지켜보시겠다. 이런 정도로 할까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 가야죠. 조희대 예. 탄핵 치밀하게 준비해 가겠다. 조희대만이 아니라 여러 국민은 요만한 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과하게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고 모든 국민에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고위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이 위헌한 행동을 했다면 훨씬 더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끝으로 내란 사범들에 대해서는 사면금지법을 네. 해야 된다. 이게 벌써 지난 2월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본회의 통과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언제 합니까?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해주세요. 왜 안 될까요? 불안해요. 이거 안 돼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때 계속 요구했는데 어떻든 그때 간절히 요구했던 건 직위원이 네. 혹시 윤석열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었는데 어떻든 직위원의 판단도 잘못됐지만 무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판단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면 금지 이것도 제가 있으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검찰 개혁으로 쏠렸던 사이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3월 3일 노태학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오늘로 5개월째를 맞습니다. 퇴임 전인 지난 1월 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을 추천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려 7개월째 그 이유조차 내어놓지 않는 재청 거부로 당연히 엄수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태학 후임도 아직인 상황에서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다시 내일 열립니다. 일각에서는 현 사태의 원인을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차라고 분석하면서
2명을 동시에 인선하면 협상과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일고의 가치도 두어서는 안 될 궤변이자 참극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마치 대법원이 청와대와 맞서는 정치 집단이라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대법관이 무슨 정치적 거래의 자리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석인 대법관 제청 거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조이대 사법 쿠데타의 연장선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던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셈입니다. 1년이 지났다고 모두 다 잊었다고 생각한다면 가당치도 않은 오판임을 분명히 못 박아두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태로부터 출발한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조희대 즉각 사퇴, 주권자 국민들의 이름으로 거듭 강력히 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2도를 넘었습니다. 122년 기상 관측사상 최고치로 벌써 5일째 40도 이상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도 가동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이후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벌써 온열 질환 사망자가 13명에 이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폭염 피해가 잇따릅니다. 물류센터와 건설 현장 등 야외 또는 취약 사업장부터 각별히 살펴야 합니다. 권고를 넘어서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재난의 다른 이름은 기후불평등입니다. 독거노인과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한 보호 대책도 절실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더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폭염이 한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거대한 산불 소식처럼 지구촌이 함께 맞고 있는 기후위기의 산물입니다. 당면한 안전 대책을 넘어서 폭염 대책에 반드시 기후위기 대책 또한 포함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인식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합의해온 소중한 기후 정책들이 그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해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